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호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날 종가가 108,200원, 3.15%가량 상승해주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월요일날 다시 한번 주가에 상승이 일어날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 기업용 시장, 기업용 SSD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는 긍정적인 호재가 나왔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들 나왔어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압도적 1위를 굳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분기 점유율 64%를 기록하면서 이 Z 폴드 7에 대한 흥행 속에서 경쟁사와의 격차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굉장한 호재가 나온 거겠죠. 아무래도 이런 호재 속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 향상 소식은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로 삼성전자가 HBM4 최종 내부 품질 테스트 양산 및 준비를 완료하면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잖아요. 이때까지 모든 삼성전자의 노이즈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는 이전에 SK 하이닉스만큼의 무서운 상승세로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 볼 수 있겠고요. 간밤에 나스닥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어요.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금리나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이번 상승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고, 지금 매도하면요, 그쵸, 앞으로 다가올 강한 파동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21선의 강한 지지를 버텨준 다음에 상승은 결국에 다음 파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삼성전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그런 포인트들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바로바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야금야금 잘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신고가 영역 근처이기 때문에 다음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댓글에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가야죠. 그래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언제쯤 더 많이 올라갈까 기대하셨던 분들이요, 오늘 내용들 상당히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어제 이 외인들의 수급이 뒷받침해주면서 주가가 눌린 듯 했지만 21선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해주면서 4일 연속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5일선을 터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급등에 대한 전조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뭘 봐야 돼요? 그쵸? 이제 신고가를 넘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이 차트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어떤 재료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상당히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압도적 1위를 굳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모멘텀이냐면요, 그쵸, 이 AI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는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바일 프리미엄 분야에서도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를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더욱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3분기, 2024년 3분기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56%,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화웨이가 15%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5년 3분기를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무려 점유율을 6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화웨이는 그대로예요. 이 부분은 뭐예요? 그쵸?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 대한 1강 체제가 더욱더 굳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뭐예요? 그쵸? Z 폴드 7이 흥행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폴드폰 써보셨나요?
전 써봤는데 상당히 기능이 좋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들이 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유율이 64%를 기록한 거겠죠. 그러면서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이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의 상승을 마감했잖아요. S&P가 간밤에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하고요. 필라델피아 지수도 올랐을 뿐더러 이 나스닥도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 넷플릭스 인수 소식에서 이 넷플릭스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도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금리 인하 며칠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4일하고 7시간 42분 남았네요. 2025년 12월 11일에 열리는 이 FOMC 연준 회의에서 그쵸? 금리 인하가 확정된다면 그쵸? 삼성전자의 주가는 필연적으로 목표가를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뭐 해야겠어요? 그쵸? 올라갔다고 매도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댓글에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센티지가 얼마예요? 제가 저번에 36%까지 봤었는데 벌써 82.8%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금리 인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주가가 왜 올랐습니까? 그쵸? 이 삼성전자의 3분기 기업용 SSD가 1위를 기록하면서 2위와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그래서 SSD, DRAM, 핸드폰, HBM까지 지금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 모먼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AI 인프라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SSD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의 SSD 매출이 전 분기 28.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보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그쵸,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오시아, 샌디스크 순으로 보고 있네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 HBM만 좋았던 게 아니라 SSD 쪽으로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실적 개선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4분기의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HBM4 최종 내부 품질 테스트 양산 준비를 완료하면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잖아요. 여기 기사 아래 보시면 이 PRA를 통과했다고 나오는데 PRA 통과가 뭐예요? 그쵸? 양산 직전에 최종 내부 승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과했다는 건 결국에 양산 준비가 사실상 완료가 되었고 이전까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실패하면서 도전을 했지만 성능 개선을 모두 완료하면서 이 리스크를 완화시키면서 통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2025년도에 SK 하이닉스가 급등했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쵸? 엔비디아의 HBM4 퀄 테스트를 통과했잖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HBM4 시장에서 HBM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하이닉스가 올라간 만큼 더 오를 수 있는 삼성전자의 가능성이 생겼고 이 변화는 국장의 반도체 후속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의 상승에 견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요즘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높이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쵸? 4분기의 실적 개선, HBM4 승인 기대감이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서는 얼마까지 목표가를 세웠어요? 그죠? KB증권에서 목표 주가 16만 원을 유지했잖아요. 결국에 필연적으로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수많은 SSD, HBM, DRAM에 대한 이런 쇼티지, 공급 부족 현상에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필연적으로 실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의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확실하게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SK 하이닉스와 차이점이 뭐예요? 그쵸? 삼전은요 이 HBM에 대한 칩 파운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뭐예요? 그쵸? 이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돈을 더 내놔라 하면은 이 하이닉스의 HBM4 생산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만 자체 파운더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유리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금리나 시점을 기점으로 이 삼성전자의 목표가 향상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좀 시장 상황을 보시면요. 실제로 이 삼성전자의 큰 상승 때문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4,100포인트를 달성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될 게 뭐예요? 그쵸? 코스피는 21선을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도 보시면 21선을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들을 보여주면서 얼마까지 갔어요? 4,226포인트까지 갔던 코스피였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5일선 위에서 올라타면서 반등을 시도했는데 4,100포인트까지 달성했지만 21선 위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걸요? 그쵸? 삼성전자의 신고가 영역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결국에 이 코스피의 상승 뭐가 있습니까? 그쵸? 이 나스닥에 대한 부분들을 빠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구글에 대한 TPU와 엔비디아의 GPU가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쵸? 결국에 이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이 AI 거품론 이런 문제들이 구글의 TPU가 나오면서 해소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이 간밤에 급등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나와요? 그쵸? 삼성전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 미국에서 이 GPU와 TPU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 HBM에 대한 생산은 더욱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삼성전자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외인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관계, 금융투자, 상업펀드 이런 애들이 같이 들어와 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쵸? 외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오고 있다는 거고요. 기관계가 4일 동안 매집을 하고 있고 금융투자가 무려 8거래일 동안 매집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런 부분 결국에 이 외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체크하고 적정 주가를 체크했을 때 이 삼성전자의 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 여기서 이해가 한 가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인분들이 왜 파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댓글에 매도 금지 한 번씩만 작성해 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인과 기관들, 상업펀드가 들어온 상황 속에서 그쵸?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예요? 그쵸? 이 공매도의 매매 비중 그걸 봐야겠죠. 근데 보시면 공매도의 매매 비중이 그쵸?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의 매매 비중이 올라갔다는 것은요.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이 그쵸? 올라간다는 것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전보다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차거래를 보시면요. 약간 좀 많이 증가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의 약간의 하방감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큰 수치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의 눌림은 있겠지만은 고점을 가는 데는 그죠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 거래원에서 골드만삭스, UBS증권,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 이런 메이저 기업들에서 계속 삼성전자를 매집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고점들을 들어가는데 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반면에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서 고점을 돌파를 같이 해줬다는 것은 그쵸?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이런 메이저 수급들의 강한 매수세로 연결된 흐름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그쵸? 이 콜옵션 보시면 개인들은 상방에 베팅을 했지만 이 외인들이 매도를 해줬죠. 이 말은 뭐예요? 그쵸? 외인들이 콜옵션, 이 상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베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풋옵션 보시면요. 하방에 베팅한 외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관계들의 하방 베팅은 그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수급이냐면 외인들이 상방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계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 주가가 이 외인들이 들어왔을 때 올라가는 건 맞지만 여기서 봐야 될 건 뭐예요? 그쵸? 주가의 상승 패턴에서는 이 기관계들이 저점에서 봐주면서 외인들이 들어왔을 때 필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저점에서 이 5일선 위로 반등했을 때 이 리바운딩 되는 구간에서 타점을 안 해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그쵸?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가오는 4분기 시즌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변동성은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SK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를 강조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쵸? 여기에 이런 HBM에 대한 실적뿐만 아니라 D램 실적 서프라이도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핸드폰에 대한 시장에서도 독점으로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D램, SSD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쇼티지 현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잘 팔리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판매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을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결국에 이 AI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서 SSD하고 D램 소유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즉각 반환되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2026년도부터 이 삼성전자는 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목표 주가를 상당히 올려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저점 구간 매집 포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시총이 큰 삼성전자는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주가를 여기서 끌어올렸다가 고점에서 다시 한번 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그 다음 저항대에서 맞고 올라가거나 이 구간을 터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뚫어냈을 때 그때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집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흐름에서 해야 되는 건요,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다시 재매집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반복해야 되지 계좌가 눌리지 않고요, 오히려 쌓이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주님들, 이런 대응이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 전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HBM 수요가 폭발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TPU, 구글의 TPU 공급 확대가 늘어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 세 가지 대항 모멘텀들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맞는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통해서 부분 매수, 분할 매도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쵸? 우리 삼성전자는 충분히 누적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주님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너무 바쁘십니다. 근데 지금 차트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하게 될 텐데 고점에서 팔지 않으면 그쵸, 수익률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봤을 때도 분간이 안 되시니까 그쵸, 내가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인가? 그쵸,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갈 자리인가? 이런 부분들이 예쁘시니까 실시간으로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주가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총이 높은 삼성전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등락폭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 이 100만원, 1000만원 손해볼 거, 1000만원, 100만원 이득 볼 거 조금 더 싸토록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그리고 분할 익절까지 잡아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결국에 이 124,400원 이 라인대에서 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이 구간에 있는 다음 저항대 얼마예요? 그쵸, 11만원 구간, 이 라인대에서 라운드 피겨를 맞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느냐가 문제인 건데, 이런 구간에서 대응만 잘 하시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는 충분한 수익 구조로, 수익 구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5562-3753 제 이름 김기석 저장해주시고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주주님들께 손해는 최대한으로 해드리고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 영상에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이런 부분들 저한테 상당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가 우린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
아, 그때 팔걸.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같은 구간 조금은 올랐지만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표 주가 얼마예요? 그쵸? 16만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삼성전자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562-3753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안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문자 소통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자는 제가 시황에 맞게끔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소통방 참여 원하시면요, 삼성 참여라고 적어주시고요. 문자 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번호가 헷갈리신다, 적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010-562-3753 여기 링크에 스팸 아니고요, 안심 링크니까요. 클릭하셔서 삼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은요, 후속주고요. 지금 다시 한번 코스피의 대상승과 함께 이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점에서 끌어올라오는 후속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한 회사가 이긴다. 10억 개 AI 칩, 테라와트의 전력, 1억 개 롬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죠.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이 반도체, 로봇, 원전을 주목해야겠죠. 원전은 2030년까지 장투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는 실적이 너무나 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야금야금 끌어올리지 많은 변동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 로봇은 뭐예요? 그쵸? 2026년 3월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령이 되고, 지금 그죠? 코스닥에 대한 1000포인트 정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코스피의 사이클과 코스닥의 경제적인 균등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 격차를 좁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균등을 맞추기 위해선 코스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쵸? 로봇이 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양산 초읽기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에요. 지금 삼성과 협력을 맺고 있는 소고장주고요. 그리고 LG와 MOU를 체결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저점에서 끌어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 주가가 89,5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저점에서 그냥 거래량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쵸?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바운딩하는 구간들 확인해줬고요. 11선 위에 올라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쵸?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쵸? 지금 요 구간 보이시나요? 이 저점에서 두 번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갔을 때 이 89,500원까지 갔던 이런 종목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쵸? 거래량이 두 번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수급과 함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지금 이 개인들이 매도를 해주고 있는데 외인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기도 함께 들어와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인들이 봐주면서 이 외인들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체크를 했을 때 적정 주가보다 낮다고 생각하니까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많이 담아보라고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윳돈이 있으시면요, 그냥 소액만 담아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담아는 보시라는 거예요. 왜? 제 영상을 보시고 얻어 가시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한두 개씩 종목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쵸, 여기 상단에 562-3753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같이 로봇주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62-3753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 소통방까지 참여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쵸, 삼성 옆에 참여라고 적어주시고요. 나는
문자로만 이런 부분들 안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